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27일 기준에서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하락하던 것을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조정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1월 달 들어서 강한 시세를 냈는지. 다들 아틀라스 있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다른 종목에도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물론 지금 노조와의 갈등, 그리고 아틀라스 관련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언, 그리고 뭔가 한국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올라간 거, 그건 자동차 판매량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차 판매량 때문에 올라간 거였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장기간 횡보 구간을 만들지 못했어야 돼요. 이것 자체가 나오면 안 됐다. 여기 24년도에 반짝했었던 시세가 있었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고가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슬쩍슬쩍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성장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특별하게 실적이 잘 나온다,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25%까지 관세를 다시 높인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 최근 한 3, 4일 정도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좋죠. 물론 관세 25%까지 다시 올리게 됐을 경우에 대략 한 20%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 보시면 여기서 지금 현대차의 실적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연간 5년치를 보더라도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성장성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2020년도부터 21, 22, 23, 24, 25년도까지 약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의 등락폭을 보면 어떻습니까? 20, 21, 22, 23, 24, 25. 어때요? 코로나 때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분 빼놓고는 강세를 보인 폭이 없어요. 그리고 2009, 10, 11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화정 장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 K5, 그리고 여기서 피터 슈라이어라는 디자이너를 영입을 하면서 K5의 디자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뭔가 좀 레벨업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시세가 없었죠. 그러면 현대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을 못 번 것이냐? 아니죠. 그랬으면 현대차 10년 이상 못 버텼죠. 벌써 망했겠죠.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한 이유는요, 로봇 때문이다. 그리고 로봇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요 며칠 동안의 조정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달았고, 아직 로봇으로 인한 실적 반영이 되기 전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잖아요. 어때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도의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에 실적이 나온 20조 영업이익은 4분기 실적입니다. 이때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이 맞아요. 근데 어때요? 주가가 상승한 폭을 보면 정확하게 6, 7, 8, 9, 10, 11, 12, 1월달 이렇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든 건 6, 7, 8월달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는 선반영한다. 즉 현대차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로봇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지, 관세 관련된 문제, 자동차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실적 자체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재가 과거에 있었던 횡보 구간을 만든 거지, 지금 여기 나오는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를 리 없습니다. 아무리 거버넌스 문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이렇게 나올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로봇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이다. 즉 아까 전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정권에서,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계속 부양하려고 하죠. 이게 지금 코스피 5천 넘고 코스닥도 3천을 보낸다는 이런 내용들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것과 함께 시너지를 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가장 큰 재료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포함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을 시키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을 건설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설주가 맞기는 맞죠. 근데 상승하는 이유는 건설 때문이 아니라 원전 시공 때문입니다. 즉 지금 현대건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돼요. 그럼 이걸 현대차로 적용을 시켰을 때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로봇, 피지컬 AI 이쪽입니다. 로보티즈, 클로봇,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이에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 먼저 나오니까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어때요? 43% 수익 1월 21일 날입니다. 특이점이 있어요. 공통점 찾으세요. 신고가 이후에 돌파 구간을 공략했었다는 점, 신고가를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43% 수익 구간. 먼저 어떤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대장주가 있다 그랬죠. 그게 원전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어때요? 계속 매매 구간 잡죠.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50%대 수익 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신고가 돌파 구간 이후에 180%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자, 그러면 현대차 로봇이라 그랬죠? 로보티즈 어때요? 또 샀습니다. 언제? 1월 26일 날. 근데 그 전에 11월 7일 날 매도한 물량 101% 수익 구간, 이 구간입니다. 가는 놈이 더 가요. 현대차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로봇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선반영 논리를 적용을 시켰을 때 먼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보고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첫 번째는 신고가 구간, 비싸게 사라.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결과는 101% 수익 구간 내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로보티즈 말고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기 전에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었던 로봇주들, 로보티즈 말고 뭐가 있나요? 클로봇 어때요? 매도했죠? 176% 이렇게 터집니다. 즉 현대차는 대장주이긴 하지만 이제 로봇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노조와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걸로 인해서 등락 구간, 조정 구간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으면 된다. 하나만 더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강세, 모두 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41% 수익 구간, 40에서 많은 건 170%대까지 수익 구간이 이렇게 커진다. 즉 지금 현대차를 매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고가에 물려있다, 팔지 마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손절해야 될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절은 추세가 깨졌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은 추세가 깨진 것을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전까지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추가 매수 또는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여기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추가적으로 보이기 위한 원동력을 현대차가 만들어준 거다. 즉 지금 현대차는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AI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어때요? 5% 상승, 9%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왜 그래요? 미국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세에 전체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주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깨지지 않았다. 즉 지금 현대차는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가 중요한데 그건 반등 확인 과정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반등 확인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시황 관련된 부분,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주도주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여기 쭉 올려서 보면 어때요?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하죠. 이수페타시스 AI입니다. 여기 한미반도체, 이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입니다. HBM 관련주로
2023년부터 24년까지 20배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재시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간에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실시간 타점도 이렇게 공유를 하지만 밑에 내려보면 지금 현대차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현대차, 로봇, 자동차가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 관련주 매매 중에 있다. 현대차 반등 확인 후에 매수 예정. 어떻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여기 주도 섹터에 관련돼서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 소통방에서는 시황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신고가를 확인하자. 두산 로보틱스. 자, 검색을 해보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쭉 올려서 보면 어때요? 내리는 것을 보고 팔아라. 그쵸? 멈춰 있을 때 팔아라. 추가적인 상승세, 그건 수익을 40%나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로봇주로 또 들어갑니다. 로보티즈. 어때요? 101%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26만 1,750원. 매수했죠? 지금은 얼마? 29만 원. 여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4% 상승 중 보유해라. 그럼 매수 타점을 공유했을 때 어때요? 26일, 5% 상승 중 7%대까지 높여 잡아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현대차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조정을 받는 건 왜 그래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로봇으로 인한 실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필요한 거다. 즉 노조와의 무언가 문제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싹 다 무시하시고 무조건 로봇주를 포함해서 현대차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현대차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쉬지 않고 쭉 올라가는 것을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간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을 잡아야 된다. 현대차 지금 팔아야 될 때 아니고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